여러분, 만약 단돈 몇만 원을 손에 쥐고 낯선 나라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샤바즈. 그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언어, 고된 공장 생활, 때로는 차별과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죠. 그리고 지금 그는 한국에서 배운 것을 바탕으로 고향에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한국에서 어떻게 기회를 잡았고 어떻게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어릴 적 저는 파키스탄의 작은 마을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지냈죠. 부모님께서는 항상 저를 바라보며 더 나은 삶을 꿈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끔씩 마을의 형들은 한국에서 일하고 돌아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곤 했어요. 그들이 손에 쥔 작은 물건 하나하나가 얼마나 반짝였는지 모릅니다. 그 반짝임 속에 담긴 노력과 땀을 알기에 저도 자연스레 한국으로의 꿈을 키우게 되었죠. 한국에 가겠다고 결심했을 때 가족들의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어머니는 걱정 가득한 얼굴로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멀리 가서 힘들면 어떡하니? 하지만 아버지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믿는다. 우리 가족의 희망을 짊어지고 가거라.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는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언어 시험을 봐야 했고 여러 서류 작업도 필요했습니다. 사실 한국어는 저에게 너무 낯선 언어였어요. 하지만 매일 밤 늦게까지 책을 붙잡고 단어 하나하나를 외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했죠. 처음에는 입에서 잘 나오지도 않던 말들이 점점 자연스러워지는 것을 느끼며 희망을 키웠습니다.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들은 마치 저를 새로운 세상으로 안내하는 문처럼 보였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낯선 공기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부터 시작된 문화적 차이는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마음속 깊이 다짐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처음 도착한 한국의 공장은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작은 제조업체였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기계 앞에 서 있는데 관리자가 다가와서 뭔가 말을 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겨우 몇 마디의 한국어만 할 줄 알았던 저에게 그들의 말은 너무 빠르고 어렵게 들렸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있으니 관리자는 한숨을 쉬면서 몸짓으로 지시를 내리더군요. 순간 제 자신이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정말 내가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하루 종일 기계 소리에 시달리며 손에 물집이 잡히기도 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의 노동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지만 한 푼 두 푼 모아가는 돈은 저와 우리 가족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밥을 먹으며 다른 나라에서 온 동료들과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서로의 꿈을 공유하며 위로받기도 했죠. 하지만 여전히 한국어가 서툴러 의사소통이 어려울 때가 많았고 문화 차이로 인해 오해를 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한국어 공부를 더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숙사로 돌아오면 다른 외국인 노동자들과 함께 작은 한국어 책을 펼쳐놓고 단어를 외웠어요. 때때로 공장에서 만난 한국인 동료들에게도 용기를 내어 말을 걸어보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엉뚱한 말실수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배고파요? 라는 말을 잘못 알아듣고 네, 잘 지냈어요. 라고 대답한 적도 있었죠. 하지만 그렇게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점점 대화가 가능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지만 그런 모든 경험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말이면 가까운 공원에 가서 산책을 하며 한국의 자연을 느끼곤 했어요. 그 순간만큼은 마치 고향의 하늘을 바라보는 것 같았죠. 이렇게 매일같이 열심히 일하고 적응하며 보내던 시간 속에서 제 꿈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바꾸고 가족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선물하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고향으로 돌아가 저처럼 꿈을 꾸는 청년들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은 고된 노동 그리고 지친 몸과 마음으로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공장에서 하는 일은 단순했지만 반복되는 육체 노동이 정말 힘들었어요.
하루 종일 기계를 조작하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먼지가 가득한 작업장에서 땀을 흘렸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생기고 다리는 항상 피로했죠. 처음에는 하루 8시간 근무만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추가 근무를 하라는 요청이 많아졌습니다. 회사에서는 초과 근무를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다고 했지만 문제는 제 체력이 버텨주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가족들에게 보내야 할 돈을 생각하면 거절할 수 없었죠. 결국 하루 12시간, 때로는 14시간씩 일하는 날도 많았습니다. 기숙사에 돌아오면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눕는 순간 바로 잠들어 버릴 정도로 몸이 녹초가 되곤 했어요. 하지만 피곤한 몸보다 더 힘들었던 건 마음이었습니다. 언어 장벽, 낯선 문화, 고된 노동까지 모든 것이 저를 압박하는 느낌이었죠. 때로는 정말 이 길이 맞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여기에 온 이유가 분명했으니까요. 한국에서 살면서 힘들었던 것 중 하나는 바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이었습니다. 물론 좋은 사람들도 많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우리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어떤 날은 편의점에서 계산을 하려는데 점원이 차갑게 저를 바라보며 무뚝뚝하게 대하더군요. 제 앞에 있던 한국인 손님에게는 친절하게 웃으며 이야기하던 사람이었는데 저에게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니 마음이 씁쓸했어요. 또한 공장에서도 간혹 차별을 느끼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일을 해도 한국인 직원들은 더 나은 대우를 받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는 추가 근무를 강요받을 때가 많았고 불평을 하면 싫으면 그만두라는 식의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상황에 낙심하기보다는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어떤 일이든 묵묵히 해내고 제 실력을 인정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일하고 한국어도 꾸준히 공부하면서 제 자리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물론 힘든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한국에서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공장에서 저를 챙겨주던 한국인 선배 한 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은 항상 저를 따뜻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한국 문화를 잘 몰라서 실수할 때도 괜찮아. 처음에는 다 그래라고 격려해 주셨죠. 어느 날은 감기에 걸려 몸이 너무 안 좋았는데 그 선배가 약을 사다 주면서 따뜻한 차도 건네주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도 내 편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외국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이 너무 외롭다고 느낄 때였기에 그 작은 친절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외국인 노동자들끼리도 서로 의지하며 지냈습니다. 함께 저녁을 먹으며 고향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어려움을 공유하는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소중했어요. 힘든 순간에도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었죠. 한국에서의 생활은 결코 쉽지 않았지만 저는 점점 적응해 나갔습니다. 언어도 조금씩 늘었고 공장에서의 일도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단순히 노동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제 꿈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더 큰 목표를 가지고 있었죠.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언젠가는 나만의 사업을 하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려면 지금 이 순간을 버텨내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 성실하게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공장에서 일한 지 몇 년이 지나면서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어요. 한국어도 점점 능숙해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넓어졌죠. 하지만 하루하루 단순 노동만 반복하는 삶이 제 꿈은 아니었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있었어요. 어느 날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말했어요. 형, 우리 그냥 이렇게 계속 일만 하다가 끝나는 걸까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저 역시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돈을 벌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이 상태로 평생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더 큰 목표가 필요했어요. 그때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활용할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 하면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활용해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단순히 노동자로 끝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던 중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제가 일하던 공장 주변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파키스탄, 스리랑카, 네팔, 방글라데시 등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먹을 음식이 마땅치 않았다는 것이었어요. 대부분 한국 음식이 낯설고 때로는 너무 맵거나 짜서 먹기가 힘들었어요. 그때 저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한 작은 식당을 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직접 요리를 할 수는 없었지만 같은 나라에서 온 사람들 중 요리를 잘하는 친구들과 함께 작은 가게를 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아주 작은 규모로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모은 돈을 최대한 아껴서 작은 점포를 하나 빌렸어요. 인테리어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했죠. 중요한 건 맛과 정성이었으니까요. 음식 메뉴는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 스타일의 카레, 로티, 그리고 간단한 볶음밥 등이었어요. 처음에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과연 사람들이 와줄까? 하지만 예상보다 반응이 좋았어요. 첫 손님이 들어와 음식을 먹고 만족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와, 이거 진짜 고향에서 먹던 맛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가능성이 있다. 작은 가게에서 시작한 일이었지만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저희 가게는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들이 모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단순히 음식을 먹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는 곳으로 저희 가게를 이용했어요. 누군가는 새로운 일자리를 소개받기도 하고 누군가는 한국 생활에 대한 조언을 얻기도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면서 저는 더욱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또 다른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식당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한 손님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한국에서 건설 장비를 구할 수 있을까요? 저희 고향에서 필요하거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는 중고 건설 장비가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었어요. 반면 파키스탄에서는 이런 장비들이 매우 비싸게 팔리고 있었죠. 한국에서 중고 건설 장비를 수입해서 파키스탄에 팔면 어떨까? 이건 단순한 생각이 아니라 정말 실행할 가치가 있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중고 건설 장비 시장을 조사하고 수출 절차를 배우기 위해 여러 곳을 찾아다녔죠. 마침내 저는 첫 번째 중고 굴착기를 수입해서 파키스탄으로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불안했어요. 만약 잘못되면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첫 번째 거래는 성공적이었어요. 파키스탄에서 받은 연락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형, 여기서 이거 완전 인기 많아. 더 보내줄 수 있어?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게 내가 가야 할 길이다. 그렇게 저는 작은 식당에서 시작해 점점 더 큰 사업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사업가로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새로운 기회를 찾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도전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10년 넘게 일하며 번 돈을 가지고 드디어 파키스탄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익숙한 공기가 저를 감싸는 듯 했어요. 어릴 적 뛰놀던 거리,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 그리고 오랜만에 듣는 모국어까지. 모든 것이 따뜻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많았습니다. 한국에서 모은 돈으로 정말 성공할 수 있을까? 사업을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한국에서의 경험이 여기서도 통할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집에 도착하니 가족들이 저를 환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꼭 끌어안으시면서 고생 많았다. 우리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순간 그동안의 모든 힘든 순간들이 스쳐 지나가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도전은 지금부터라는 것을. 한국에서 오랫동안 일하면서 저는 경제적인 흐름과 자산 관리에 대해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귀국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부동산 투자였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도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고 특히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번 돈을 바탕으로 도심 근처에 작은 토지를 구입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지만 저는 한국에서 경험했던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참고해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했습니다. 큰 돈을 들여 땅을 샀지만 제대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땅값이 점점 오르기 시작했고 저는 그때 기회를 잡았습니다. 바로 일부 토지를 팔고 그 돈으로 더 좋은 위치에 있는 건물을 구입하는 것이었어요. 이런 식으로 점차 부동산 투자를 확장하면서 저는 점점 더 경제적인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냐고 물었지만 사실 모든 것은 한국에서 배운 경험 덕분이었어요.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배운 경제 개념과 자산 관리 방법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함께 저는 한국에서 시작했던 무역 사업도 더욱 키우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굴착기를 수입해 팔았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를 더 크게 확장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번에는 단순히 중고 건설 장비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인기 있는 전자제품과 자동차 부품까지 수입해 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는 한국 브랜드 제품에 대한 신뢰가 높았고 품질이 뛰어나기 때문에 수요도 많았어요. 한국에 있는 지인들과 연락하며 제품을 확보하고 파키스탄 현지에서 마케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점점 주문이 늘어나면서 사업은 더욱 성장했어요. 저는 직접 거래처를 방문하고 신뢰를 쌓으며 고객층을 확보했습니다. 사업이 점점 자리를 잡으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 제가 한국에서 일할 때만 해도 이렇게까지 성공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배운 성실함과 도전 정신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었습니다. 지금 저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해외에서 일하고 돌아온 친구들과 함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젊은 친구들에게 경제적인 조언도 해주고 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12시간씩 기계 앞에서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기숙사로 돌아가는 게 일상이었지만 이제는 제 사업을 운영하며 직접 미래를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과정에서 한 가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돈이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걸어온 길을 어떻게 기억하고 살아가느냐는 것이었어요. 한국에서의 그 힘든 시간들, 기숙사에서 외로움을 견디던 날들, 공장에서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일하던 순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겠죠.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쌓아가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저는 한국에서 배웠습니다. 처음 파키스탄으로 돌아왔을 때만 해도 저는 그저 한국에서 일하고 돌아온 한 사람이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제 사업이 성장하면서 지역 사회에도 점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죠. 제가 운영하는 무역 사업은 단순히 저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서 들여오는 건설 장비와 자동차 부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고 부동산 개발을 통해 지역 경제도 활성화되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이제 저를 성공한 사업가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저는 단순한 부자가 되고 싶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처럼 힘든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 오래전 한국에서 함께 일했던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는 여전히 한국에서 공장에서 일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오랜만에 안부를 나누었고 그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언젠가는 너처럼 내 사업을 하고 싶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과거의 저를 떠올렸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낯선 환경 속에서 막막했던 그 시절이요. 저는 그가 저처럼 헤매지 않도록 돕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새로운 목표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제 사업을 성장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힘들게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사업을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모임이었어요. 처음에는 몇 명뿐이었지만 점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며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면 더 좋은 차를 사고 더 큰 집을 짓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성공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진정으로 행복했던 순간은 한국에서 함께 일했던 친구들이 저에게 찾아와 샤바즈 덕분에 나도 용기를 얻었어라고 말해줄 때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작한 후 저에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다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성실함, 끈기, 그리고 사람과의 신뢰가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가치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국으로 떠날 때 나는 내가 무사히 돌아올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 보니 너는 단순히 돈을 벌어온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사람이 되어 돌아왔구나.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이 아닐까요? 제가 한국에서 일한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 떠났지만 결국 그 시간들은 저를 성장하게 만든 가장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한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저처럼 더 큰 꿈을 꾸고 있을지도 모르죠. 저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루하루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았을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세요. 그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사업이 자리를 잡고 많은 후배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게 되면서 저는 더 큰 목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개인적인 성공을 넘어 우리 지역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경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샤바즈, 너는 사업가로서도 충분히 성공했잖아. 굳이 정치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저는 생각했어요. 성공한 개인이 많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 전체가 성장해야 한다는 거리요. 저는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바탕으로 더 나은 정책과 제도를 만들어 더 많은 사람들이 해외 노동에 의존하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슬로건을 정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성실함과 노력으로 파키스탄을 더 나은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지금 저는 선거를 준비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 비전을 알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부자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리더가 되고 싶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저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힘든 시간을 보냈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한 걸음씩 버텨냈고 결국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죠. 이제 저는 단순한 성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시는 여러분 중에도 저처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모든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입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도 더 좋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